WS 부동산 경제연구소 양정재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2020년 주택시장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공지능하고 30년 부동산 노하우를 가지고 내년의 주택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2019년 10월 현재 주택시장은 어느 정도 가 있을까요? 이 그림은 버블 차트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2019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버블이냐 디플레이냐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핵심은 내년에는 아마도 버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유동성입니다. 자,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둔화와 디플레 공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아마도 총선이나 이런 것에 따른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증가가 예상되고요. 아울러 미국처럼 금리 인하도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또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왜 주택 가격이 움직이느냐? 핵심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과 고령화 시점입니다. 2020년이 되면 아마도 이런 문제가 더욱더 부각되리라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서울 주택 가격이 아마도 양극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신축이나 중신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서울 주택시장은 만약에 내년에 급등을 할 경우에는 2020년에 상반기에는 높았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상고 하드 상세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수도권 시장은 경기도 시장은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지방 주택 시장의 반등 여부도 내년에는 꼭 체크해 볼 변수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등이 약 45조가 풀릴 예정입니다. SOC 인프라 사업도 각종 예타 면제 등으로 경기 방어 전략이 부각될 것입니다. 한편 각종 부동산 조세도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3기 신도시 분양과 분양가 상한제 유예 물량 증가, 공급 증가 예상으로 부동산 경기 조정 예상. 벌집 사이클을 보면은 2021년 즈음에 사실은 서울 주택시장이 경기 조정 국면으로 진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즈음에는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즈음에는 서울 등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부동산이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되 소형을 위주로 하시고 가격도 4억에서 6억 미만으로 중신축 정도로 투자에 임하시면은 그나마 무난한 투자가 되실 거라 판단합니다. 부동산 114에서 전망한 중장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 순환 국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내년 3월 정도에 바닥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시장 순환은 2020년 1월 이후부터 오른쪽 여기 차트를 보시면 상승하는 국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시면 전국 4분면 현재 시장의 강도라고 해야 합니까? 네. 그래서 대전이 지금 핫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서울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인천, 전남, 경기 이 정도가 지금 현재는 핫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미리 상승할 지역에 길목을 지키면서 선점하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비록 밑에 지금 현재는 힘든 지역이라도 투자는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전국 입주 물량을 통해서 향후에 좋아질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10만 가구가 입주하는데 4년 동안 그죠? 총 누계 물량하고 평균 물량 29,000가구 대비했을 때 약 11,000가구 정도가 아직도 공급 부족분입니다. 자, 경기도는 17,000가구 정도 공급 부족분이고요. 부산은 아직도 6,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과잉인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도 다 공급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의 벌집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서울 주택시장은 2006년, 2007년, 2008년 자, 그쯤이었습니다. 그죠?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주택시장이 벌집 순환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게 역사가 돌아서 이제 2018년 현재 이 국면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 2007년 시점하고 벌집 순환 국면은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대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자, 2021년 즈음에서 서울주택시장이 조금은 조정이 좀 길어지지 않겠나 생각되는 바입니다. 자, A2 인공지능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기준입니다. 예전처럼 2008년 9년처럼 자, 갭이 커진 국면이 있죠. 이때가 2008년 9년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점이 오는 시장이 언제쯤 될까요? 자,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은 향후에 2021년 2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수요 에너지 측면을 보시면 내년 상반기부터 점차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1년이나 2022년 되면 아마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 에너지 곡선을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이 2009년 10월 시점이고, 자, 이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2005년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핵심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2008년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최소한 2년, 3년 정도밖에 남은 기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고수,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투자에 임하시는 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센 부동산 17년 주기세를 제가 옛날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 기준 했을 때도, 자, 강남 기준에 2006년 하반기부터 7년 반을 하락하고, 자,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상반기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간 주택시장입니다. 이 주택시장은 아마도 2020 피크를 예상하기를 2020년부터 2022년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 시점이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시도별 입주 부담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는 중앙동화 조영광 씨가 빅데이터를 만든 자료에서 여기 있습니다. 자,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입주 부담이 높은 지역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입주 부담이 높았는데, 자, 언제부터 입주 부담이 낮아질까요? 2021년부터일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경기도 쪽에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잘 나가는 지역들 한번 볼까요? 자, 과천시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 수성구, 광명시, 그 다음에 성남 중원구, 이런 곳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좋은 자료를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5월 이후에 동반 재반등, 재상승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경기도하고 인천 주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내 주택가격 격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그래프가 서울 주택가격 차트입니다. 물론 오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다음 차트에 있는 파란 곡선 경북 일권역입니다. 안양, 과천, 군포, 어왕, 성남. 물론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오를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는 자, 여러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매매 전세 시장 모두 양호한 지역이 서울 접근성이나 교통 또는 저평가로 판단되어서 가격이 강세인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자, 우리 보시면 부천, 광명, 과천, 성남, 수성, 중원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 저 아랫동네입니다. 서울 인근 지역은 시장 상황이 양호하다. 경기도 외곽시장을 중심으로 악화되어 있다. 미분양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정고점 대비 하락 기간도 깁니다. 안성 같은 경우는 44개월, 평택 28개월, 2027개월. 자, 이런 데가 특히나 또 정고점 대비 매매가도 하락률이 높습니다. 아직 정고점 회복을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가격을 A2 인공지능에서 경기도의 모도시의 차트를 봤습니다. 자,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2008년 9년에 갭이 상당히 크셨죠. 자, 매매지수, 전세지수하고 지금은 소폭입니다.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옛날에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도시는 천천히 완만하게 움직이는 지역입니다. 2008년 9년 보시면 자, 갭이 매매지수가 크고 전세지수가 작은데도 자, 이때 보시면은 수요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매매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적어도 2018년, 19년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매매 지수하고 전세 지수 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하락 조정 중인데 이 도시가 아마 반등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자료에
부분입니다. 자, 이 도시도 똑같습니다. 이미 2019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2019년 현재 갭이 많이 보여졌죠.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올 겁니다. 예전에 2008년, 9년처럼 갭이 많았던 시기, 전세와 매매의 갭이 많았던 시기가 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상승 탄력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A2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참여하는 산업도시가 그래서 기반이 무너졌던 창원시입니다. 산업도시로서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질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가보시면은 2019년 현재 불과 뭐 한 7, 8년 전의 가격대를 아파트 가격이 회귀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창원의 특히 대표적인 성산구는 자, 조금씩 반등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의 부동산 지인 차트에서 보시면 2018년 바닥을 짚고 그죠. 상승을 하고 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을 행보하다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할 자리에서 반등을 못하니까 주식처럼 다시 한 번 더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급매물이 많이 쏟아졌죠. 이때 줄 서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뭐 이익이 좀 많을 겁니다. 자, 5대 광역시를 차트를 봅니다. 부산 차트가 2017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태닝텐 카페에서 2017년부터 부산 주택시장 조정이라고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광주 주택시장은 나홀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올라갈 것이냐? 최근에 추세를 보시면은 광주 봉선동부터 해가지고 조금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자, 대전 주택시장 참 좋죠. 지금부터 대전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창원에서 보셨듯이 무려 5년 동안 행보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2018년 작년부터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음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조정 대상 지역 조금은 고민됩니다. 그 다음 대구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산 주택시장입니다. 참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그죠? 경사가 하락 기간이나 이런 게 부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부산은 행보장에서 사실은 행보장이라기보다 올 상반기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 광역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차트입니다. 자, 울산은 왜 상승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많다고, 직장인 소득이 많다고 유명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차트가 무너졌습니다. 왜? 소득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2019년 올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주택시장이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 전국구 투자자들이 울산으로 대거 몰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투자에 임하시면서 투자자가 많이 가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자, 선발대가 후발대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울산의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은 2019년 올해 상반기부터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이게 예전에 2012년처럼 대제 상승기에 접어들지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울산 멀티 차트입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보시면은 자, 이제 바닥 찍고 작년 하반기에 바닥 찍고 조금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부산 광역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도 부산 분들이 또 바닥 아니냐고 자꾸 문의가 와요. 차트를 보시면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제 겨우 2년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창원 주택시장은 무려 5년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 2021년 말 요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제일 핵심은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분양하는 물량, 그 다음에 또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던 수요자들이 팔고자 하는 매도 물량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2019년 10월 현재 해운대 주택시장이 사실은 조금 상승을 하고 금매물이 팔리고 미분양이 좀 팔렸습니다. LCT 같은 경우도 지금 금매물이 팔리고 자, 마이너스 P가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LCT 입주 때까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해운대 주택시장이 움직이면 일단 부산 주택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은 올 하반기 지나고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대산업연구원에서 2019년 10월 8일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이 부산 바닥은 제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은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자, 울산은 반등세고 창원 바닥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미분양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산의 미분양 지표. 앞으로 분양할 물량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불경, 총평, 단기간 리스크 해소 가능성도 낮고 연체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경남 신규 시장 중심으로 금융 리스크 현실화 중. 그래서 리스크에 노출된 게 재고주택하고 신규주택, 금융 다 이런 부분이 아직은 안전한 정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을 하시고 대전광역시 볼까요? 자, 앞서 자료에서 2012년부터 거의 행보 장세였습니다. 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 한번 입주 물량이 많이 터집니다. 이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대전주택시장은 특성이 2년 갭으로 전국구 투자자들이 몰리던 지역입니다. 특히 2016년 9월, 10월, 그 다음에 2018년 9월, 10월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국 투자자들이 1년짜리 기업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2년 정도로 보면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21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대1에서 2019년 7월 3일에 노크럼 낀 대전 경제라고 소개한 뉴스가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대전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세종시로 가는 경우도 있었죠. 전국적으로 주택 투자자만 모이고 실수 예산은 주택 가격만 올라서 주정 지역이 예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차트도 자, 보시면 2020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반등을 한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 입주 물량이 평균이 한 3, 4년 정도의 물량이 아직은 소화를 거쳐야 됩니다. 특히 우령 부영 아파트 미분양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에 미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인천 금단 신도시. 자, 인천 차트도 지금 대부분 투자자들이 좋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인천 주택시장은 특성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항상 선호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초보 투자자분들이 전세가 상승하니까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가겠지 하고 선뜻 매수에 임했다가 피를 배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특히 미분양이 무덤 금단 신도시에 자 미분양이 다 팔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공수입니다. 5% 계약금에 여러분이 다 소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대기 물량이 약 3만 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시장이 그냥 인공지능 사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천안, 아산, KTX역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인들이 옛날에 샀을 때 버블을 일으켰죠. 그죠? 자, 이때 시점으로 다시 움직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중국 경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토지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외국에 자본 투자하는 걸 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힘들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은 010-4568-8585 양정재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